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105세 철학자와 세기의 인생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소나기 마을에서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부터 105세 철학자가 전하는 세기의 인생론이라는 주제로 김형석 교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 문화권의 주인인 황순원 선생과 인연이 깊습니다. 황 선생은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났으며 김 교수는 그로부터 5년 후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태어나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성장했습니다. 황 선생은 평양 숭실고보를 다녀서 1934년에 졸업했는데 김 교수는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1938년 좌퇴를 하고 평양 제3고보에서 졸업했습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두 분은 이후에 모두 일본으로 유학하여 각각 영문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귀국 후에 황 선생은 1946년에 그리고 김 교수는 이듬해 1947년에 월남했습니다. 이날 강연회 행사는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 사회적 공헌단이란 이름을 가진 선농사랑의 봉사단이 주최하고 그 단장을 맡고 있는 계신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노용호 교수가 기획 및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사대부고 4회에서 23회까지의 졸업생과 관계자 66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생들은 9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원로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양평의 지역 주민 다수가 동참하여 문학관 3층 강당을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채운 채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100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장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값 있는 경우는 그 삶이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바탕으로 하고 또 오랜 세월과 연륜이 가져다준 올곧은 지혜를 동반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 표본 모델이요 모범으로서 김형석 교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연유로 이 강연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실 김 교수의 강연이나 은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곳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연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 음성을 들으며 표정과 분위기와 질의응답을 함께 보는 느낌은 간접 청취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그 연세에도 어투가 분명하고 선후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때로 유머러스한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과의 일체감을 유도했습니다. 미성불 듣고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한 세기의 중량을 담고 있다는 그 울림이 남다른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김 교수의 강의 주제는 100년의 지혜,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였습니다. 한 시대의 굵은 획을 그은 철학의 거장은 먼저 숭실고보에서 만난 선배 황순원과 동급생이었던 윤동주에 대한 회고로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세계 마지막 강연을 들었던 일, 본명이 김성조인 김일성을 직접 만나 조반을 함께한 일, 공산주의를 견딜 수 없어 월남한 후 7년간 중학교 교사로 지낸 일, 고려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에게서 인간관계와 인격의 가치를 배운 일 등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 가운데 특히 강조한 것은 좋은 제자를 키워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사는 터이니 스스로 인격을 도야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이 80세가 되기 전에는 늙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90세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까닭은 나이를 보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바뀔 때마다 항상 재출발하는 각오로 살았다고 수회했습니다. 그 단계마다 자신에게 다짐했던 세 가지는 공부와 독서를 통해 정신적인 나를 키우는 것, 매일같이 노력을 경주할 일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대행복을 위한 취미 활동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오랜 여정에서 만난 세 사람의 소중한 친구는 동갑이었던 안병욱과 김태길 선생, 8살 아래였으나 친구처럼 지낸 김동길 선생이었다고 해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중들을 향해 우리는 30세까지 나를 위해 살고
60세까지 직장과 일을 위해 살지만 그로부터 90세까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개인이 가정이나 직장을 위해 살면 그 범위만큼 성장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면 그만큼 크고 넓은 자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훈도했습니다. 14살에 중학교에 입학할 때 부친의 가르침, 내 마음의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성찰하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회상도 있었습니다. 9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한 분씩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의 세대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때에 90대의 한 참석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 있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80대의 한 참석자가 우리 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70대의 한 참석자가 우리 교육에서 꼭 지켜야 할 과제에 대해, 60대의 한 참석자가 자기 인생의 잘못과 후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대의 한 참석자가 행복한 삶과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여에 대해 질문하고 김 교수는 이에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여자친구, 여친이 있느냐는 파격적인 얘기가 나왔고 김 교수는 지금 너무 바빠서 한 2년쯤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여 참석자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인문학적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한 저의 후속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은 인문정신이 가치로 치환된 5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윈스턴 처칠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 회장,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 미국 에모리대 총장, 장애인 위인 헬렌 켈러, 그리고 중국 현대사의 지도자 저울 라이와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강연 또한 청중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강단과 객석이 하나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00년 세월의 교훈과 함께 초여름의 청명한 하늘과 삽상한 바람결 가운데 모두가 흔쾌한 한낮을 보냈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인문학 강연이 제 몫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마실은 105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와 세기의 인생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